어와 세상 헌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제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데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흙이로 오나. 얼씨구. 자,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삶 어떻게 하면 신명나고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소리꾼 남상일과 함께 신명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쑤 남상일의 하하하. 조상현 명창의 판소리를 들을 때면 울음을 뚝 그쳤던 3살 어린아이 남상일. 대치와 해악이라는 전통 판소리 정신에 스토리를 입힌 창작 판소리. 매 공연마다 웃음 폭탄을 날리며 매진 신화를 쓰고 있는 남상일의 신명나는 인생 비법. 얼쑤 남상일의 하하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미있게 아주 신명나게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게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해서 판소리를 해왔고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 이 판소리 하면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한이 많다.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우리 판소리나 국악하면 떠오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슬프다. 처량하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판소리나 우리 국악은 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스러운 소리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신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가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흥겨움, 웃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에 그런 것이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3살, 4살 때부터 이 소리를 좋아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아주 겁나게 울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표현을 빌리자면 방송으로는 적절치 않은데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님이 화장실조차도 저를 업고 다니실 정도로 울고 그러는데 계속 우니까 얘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온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계속 우니까 그런데 우연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밤에 한 12시쯤에 그 국악 프로를 하는데 그렇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울음을 그치더니 막 텔레비 앞으로 기어가서 3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면서 혼자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첫째 얘가 울음을 그치니까 그걸 자꾸 들려줬대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따라서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저희 아버님이 그때 딱 느낌을 받으시기를 아 이 아이가 판소리에 우리 국악에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저는 어마어마한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국악뿐만이 아니라 뭐 이 요즘 뭐 잘 아시죠? 김세레나 선생님의 민요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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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음반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음반을 다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삶을 사느냐?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성공하고 그것이 결론은 그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떠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보다 조금 그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계신 텐데 많은 경험을 해보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냥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하는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내가 요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파고들면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결혼하시고 또 뭐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자녀가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마시고 원하는 거, 그리고 흥미 있어 하는 거를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게 뭐냐면, 너 이거를 해야 돼, 네 인생은 요거야, 이게 아니라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거.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뭐 지병이 있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모보다 더 훌륭한 교육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살 4살 때부터 이렇게 판소리를 흥얼거리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녹음을 또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명창께 편지와 함께 그 테이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생님 또한 저의 재능을 또 눈여겨 보셔서 이 아이는 판소리를 배울 아이니까 열심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테이프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다시 또 연습을 해서 제 테이프를 또 보내고, 그래서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서울에서 전주로 이렇게 이 테이프로 소리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춘향이하고 신봉사하고 사랑가를 부르고 있고 막 별주부하고 뭐 향단이하고 뭐 눈을 뜨고 막 두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계속 분위기를 맞춰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자신 있어 하고 네 편한 대로 즐기면서 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식으로 판소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운 지 한 3개월 만에 그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 대회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요. 1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추임새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또래 중에는 잘했으니까 1등을 줬겠지만 이 첫 경험, 처음에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판소리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막 쫄랐어요. 또 대회 좀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미친 듯이 또 두 번째 대회가 한 2개월 뒤에 또 광주에서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나가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막 불붙은 거예요. 초등학교 막 1학년짜리가 미친 거예요, 판소리에. 그래가지고 이게 내 길이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대회를 나가서 또 1등을 하고 또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 기억은 전국 대회에 휩쓸고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니까. 네. 막 거짓말인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한 1년에 2-3개, 서너 개 이상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하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그만 나오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대회는 그냥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방 대회까지 왔으니까 그 억울하니까 와서 그냥 특별 공연으로 소리나 한마디 하고 가라. 그래서 대회 출전하러 갔다가 특별 공연하러 간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가 이제 소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놀았다는 게 뭐냐면 제 전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가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공이 판소리인데 판소리만 했느냐? 아닙니다. 악기도 했어요. 북도 공부하고 뭐 가야금도 공부하고 무용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이 불교 TV지만 스님들 범패까지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학교에서도 이것저것 막 시켰어요. 또 제가 국립창극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0년이 된 단체인데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그 소리꾼들이 모여서 창극이라는 그 예술 장르를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최연소로 입단을 했어요. 아주 운 좋게. 근데 여러분들 판소리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좀 어렵죠? 그렇죠? 좀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못 알아먹겠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좀 이 판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술을 하고 있는데 왜 저만 이렇게 좋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작 판소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 당시 한 2003년도 그쯤부터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들 창작 판소리에 눈을 안 떴을 상황인데 저는 이게 창작 판소리가 우리 전통의 판소리를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창작 판소리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쉽게 제가 사설도 풀어서 쓰고 그러려고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만든 판소리 중에 그 제목이 좀 거시기한데 네,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판소리가 있어요. 아, 왜 인상 쓰세요? 네,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판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라도에 사는 노총각이 이제 그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 노총각 아닙니다. 근데 지금 노총각이 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어요. 어머 왜 그걸? 왜 거기서 왜 침새를 넣으십니까? 참 이상한 고수네. 늘 때 넣으세요. 그쪽도 뭐 나하고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그래서 제가 그 노총각 거시기라는 판소리를 만들었는데 그 대목이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노총각이 맞선을 보러 나가는 대목이 있어요. 머리는 이대팔 무스발라 넘기고 빨간 필리 양말에 아디도스 운동화 쭉 찢어진 리바이사 청바지에 나이스 티셔츠 나만의 개성이 톡톡 되는구나. 나는야 멋있는 사나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사나이다 사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 알아들으시겠죠? 쉽죠? 근데 물론 이 전부터 쭉쭉 해오면 되게 재밌어요. 한 10여 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더 해드려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창작 판소리를 제가 부르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이 판소리가 재밌구나.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창작 판소리가 목표가 아니고 전통 판소리인데 이 가교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즐거워하고 남상일의 소리가 재밌다. 남상일이 재밌다. 그래서 저를 한두 분씩 기억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무대에서 저는 그래요. 뭐 예술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장사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판소리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대중들이 판소리를 사갈 것인가, 사간다는 건 얼마나 즐길 것인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창작 판소리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명성도 얻어지고 이것도 짭짤하게 거시기 하고 그래서 참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소리를 부르는 소리꾼이지만 성우분께서 21세기 광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광대의 뜻 알고 계십니까? 네. 뭐였죠? 말씀하세요. 아신다며요? 그냥 아신다고 하셨군요. 이 광대라는 것은 그냥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 유의를 떨면서 연희를 베풀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넓을 광, 큰데, 넓고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대라는 것은 대중들이 기뻐할 때 더욱더 기쁨을 주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슬퍼하면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래서 광대의 반대 개념으로 또랑광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광대는 넓고 큰 사람. 그래서 저는 넓고 크게 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제가 늘 하는 판소리죠. 그래서 이 국악계 몇몇 분들은 걱정도 하십니다. 우려도 하시고 네가 판소리를 부르는 소리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막 사회도 보고 또 제가 아침마당 같은 데서 막 개그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가발 쓰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저는 판소리 하나만큼은 물론 대명창들이나 선배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설프고 좀 부족하겠지만 이 제 또래에서만큼은 저는 판소리 하나만큼은 자신합니다. 결론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무기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그거 하나만큼은 똑 부러지게 하면 뭘 하든지 그 작업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 판소리 이 국악하면 한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처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판소리 흥보가를 잠깐 불러보면 이 전통 판소리 잠깐 불러볼게요. 시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단규거 주소 해요루구 단그여라 톱지기야 얼씨구. 이방을 타고를 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쌀밥 한 통만 많이 나오너라. 얼씨구. 평생 보관 이루어라. 해요루구 당그여라 톱질이야. 시글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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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글 시리롱 시리롱 시글 쓱싹 톡해. 박이 안 끝났어 또 있어요. 박이 쩍 벌어져 놓으니 박속은 그냥 휑 비고 난데없는 괴 두 짝이 쏙 붉어지거날 얼씨구.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헐 아여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북치는 고수같이 생긴 도적놈이 얼씨구. 박속은 싹 다 긁어다 먹고 염치가 없으니까 남의 집 괴짝을 갖다가 넣어놨구나. 이제 끝났어. 이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잘한다. 얼씨구. 네, 제가 이 소리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이 놀라셨죠 좀? 왜 놀라셨어요? 헐. 그렇죠. 그거예요. 이 전통 판소리에 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옛날 그 조선 시대 분들이
헐, 아우, 멘붕, 완전 깜놀 이런 얘기 했을까요? 대박. 아 대박. 뭐 대박은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 판소리에 슬픈 대목이죠. 흥부가 아주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흥부가 자식을 29을 낳았대요. 힘도 좋아. 얼씨구. 그래서 맨 이 자식들은 밥 달라 막 조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붕에 열린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서 좀 생활해 볼까 하고 이제 박을 타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도 이 처량한 소리를 그냥 저는 처량하게 안 불러요. 왜냐하면 판소리하면 도상 슬프고 막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그거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 우리 시대의 웃음의 코드를 하나하나씩 좀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원형을 전혀 회치는 게 아니에요.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원래는 이래요.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아이고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물론 계란에도 유골 이런 뭐 쉬운 얘기지만 그것도 더 쉽게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헐. 아여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서 그 시대의 웃음의 코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죠?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제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 소리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찾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죠. 하지만 이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공연장에 가면 어쨌든 이 개런티를 받고 제가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어치를 저는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항상 무대에 서거든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이 관객 여러분들한테는 큰 감동으로 와닿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작업들도 많은 소리꾼들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 국악계에서 살아남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국악 판소리를 좀 더 재미나고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공연을 제가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그 국악이 그 공연 이름이 남상일 국악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2월 달에 국립극장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전석 매진이 돼 버렸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티켓을 오픈한 지 한 3, 4일 만에 티켓이 완전 매진이 됐어요. 심지어 저도 구하려고 해도 저희 가족들도 와서 못 보고 그냥 분장실 뒤에서 보고 할 정도로. 근데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국악에 재미를 더한 거죠.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국악이 쉽고 재미낸다는 것을 자꾸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이름조차도 요즘은 그 많은 공연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남상일 판소리 발표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쇼를 안 붙입니다. 국악에 쇼 붙인 거 보셨어요? 없죠. 요즘 뭐 싸이나 이런 분들이 쇼 붙이고 뭐 김장훈 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판소리 국악이 재밌는 것이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크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성의 없는 대답. 농담이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관객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준에 맞추고 또 그 어떤 명창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판소리를 부르고 이렇게 문화재 예술을 하는 사람이 품격 있게 물론 그 품격 있게 지키는 분들도 분명 필요하지만 저처럼 풀어서 쉽게 이 대중들에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판소리. 그죠? 취임새 좀 해주세요 빨리. 얼씨구.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그 이마를 꼭 새기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데요. 일체유심조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그게 제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일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시련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그러지만 항상 웃으면서 나는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까 제가 소리할 때 즐거우셨죠? 박탈 때 막 실근실근할 때 막 박수 치셨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치라고 유도해서 치셨지만 그런 신명, 우리의 신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아마 뭐 한 달 뒤, 일주일 뒤, 뭐 1년, 몇 년이 아주 뿌듯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요즘도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뭐 이 물 못 마셔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항상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립 창극단에 이번 해까지 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을 채우고 그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편하고 좋은 직장 58세까지 정년도 보장되는데 거기 있지 왜 나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국립 단체를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 소리를 지키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대중들이 우리 소리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가까운 공간에서 접해 보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고 팬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판소리 좋아하시게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목말라 하시잖아요. 가서 저는 언제든 물을 떠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좀 한 계단 더 내려가서 이 여러분들 곁에서 좀 우리 소리를 알리고 또 이 들려드리는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후회하게 될지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는 제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튼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뭐 두서없는 얘기였고 또 제가 이렇게 판소리를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우리의 신명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 안에 신명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뭐 다 이겨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신명이나 이런 것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가 한마디 잠깐 불러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사랑합니다 고수님. 예, 사랑합니다. 아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엄마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를 보자. 이리 구너라 뒤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뒤를 보자. 빵끄두 서라 예수를 보자. 엄마도 내 사랑.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질문하시죠.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공연을 그동안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겁나겠죠. 네. 지금도 했고. 네. 그 많은 공연 중에서 혹시 좀 눈앞이 아찔했던 순간 그런 또 공연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찔했던 순간. 네. 위기의 순간이라던가. 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아, 지금이네요. 그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판소리를 시작할 때 좀 초창기에 그때 대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그 대회니까 저는 사실 무대에서 그렇게 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회니까 긴장을 하죠 조금. 근데 가사를 제가 까먹었어요. 하다가. 그래서 이 판소리가 이 춘향가 같은 경우에 길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7, 8시간 걸립니다. 완창을 하게 되면 헐 이럴 때 헐이 나. 완창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대회가 한 15분 뭐 길게는 20분 이렇게 경연을 하는데 이 머릿속으로 이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축축축 풀어나가고 있는데 2분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나요 가사가. 어떻게 다음 가사 뭐야? 다음 가사 뭔데? 2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뭔 이런 경험이 다 있어? 뭐 이래? 뭐냐면요. 연습이에요. 연습이 이미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안 나도 입으로 숙달이 돼서 다음 가사가 지가 막 하고 있어요. 입이. 또 다른 남상일이가. 그래서 그때 정말 아찔했는데 머릿속은 아찔하죠. 가슴속은. 근데 이 입이 그냥 계속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경험이 다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연습. 피나는 연습.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판소리 부르면 뭐 피토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피토하면 명창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토하면 죽습니다. 피를 조금 쏟을 수는 있죠. 그러나 피를 토한다는 건 이 내장기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를 토하면 죽어요. 근데 죽으라고 판소리 합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피나는 연습, 피나는 노력을 해라라는 거지 피를 토해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도 피나는 연습,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잘 뭐라 그럴까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때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죠. 네, 다음 분 또 네, 예.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판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오, 네. 이런 박수 좀 쳐주세요. 이 판소리는요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판소리를 만들었다. 요즘의 이야기거든요. 요즘의 이야기도 하물며 판소리로 만드는데 이 불교 경전을 판소리로 더 좋죠. 왜냐하면 이 불교의 경전 이런 말씀들이 판소리로 짜기에 잘 짜인 사사조 구조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 그거 좋은 거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판소리로.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법구경 이런 말씀 같은 거 보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저도 이 어느 사찰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붓다전이라는 판소리를 만들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물론 가사는 못 외웠죠. 보고 다 했지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의 소재는 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판소리는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 5바탕이 있지만 그 판소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는 그것이 그 시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춘향이의 이야기, 뭐 흥보놀부의 이야기 그랬을 테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우리와 거리가 먼 판소리일 수도 있는데 단적인 예로 그 판소리 춘향가의 그 농부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몽룡이 그 장원급제를 해서 남원을 내려오잖아요. 이 그 거지 복색을 하고 그래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남원 지역의 농부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 남원은 사판이다. 어찌하여 사판인고 우리 고을 사또는 노름판이요 거부 장자는 뺏기는 판 육방 관속은 먹을 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죽을 판이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농부들의 그런 마음, 민초들의 마음이
이 판소리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이 변학도가 아주 정치는 하지 않고 우리 고을 사또는 노름판이요. 이 거부 장자들은 그냥 다 모조리 갖다가 바치고 로비나 하고 그러는 판. 육방 관속들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고급 관리들은 먹을 판 났고 그래 백성들만 죽을 판 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 그 시대의 텍스트들이 판소리에 다 녹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 불경으로 판소리 만드는 건 더더욱 의미가 있고 더 재미난 일이 될 수가 있죠. 네. 다음 질문 한 개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국악의 대표 아이콘이신데 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K-팝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K-팝을 비롯한 타 장르의 그런 동경하는 뭐 가수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음악가가 있는지 저 연예인이나 저 가수만큼 내가 닮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아니 참 쉬운 질문 같은데 참 어렵네요. 그게 왜냐하면 또 예술가한테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롤 모델로 하느냐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아무도. 예, 왜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저도 가수 싸이가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그 아이돌 스타들도 부럽고 한데 그 부러움은 뭐냐면 그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즐겨주는 것 그것이 부럽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의외일 수도 있지만요. 이 판소리나 우리 국악이 해외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파리나 이런 데에서 프랑스에서 이 아이돌 스타들이 열광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열광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오면 그제서야 인정하고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눈을 뜨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전통은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통은요 우리 부모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철없는 생각으로 부모님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나는 이런 거 싫어. 나하고 뜻이 안 맞아서 싫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죠.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내 부모는 내 부모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통은 몇천 년,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음악인데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이 같은 우리 전통의 것을 아끼고 보존하고 우리가 아껴야지 남들이 아껴주면 그거 말이 됩니까? 물론 아이돌 스타 부럽죠. 돈도 많이 벌고. 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좀 아주 당혹스럽게 저를 해주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의 요는 일체유심조. 이 불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직 내 자신, 내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오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긍정적인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다음에 또 뵙죠? 네.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